지금 코스피가 8,800을 넘어서서 물론 오늘은 조정을 좀 받습니다만 8,600을 넘어섰죠. 거의 9,000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그러게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림 현상 뭐 말씀들 하시지만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예, 조금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의 이제 종목군들이 지금 끌고 가는 거고 3분의 1 시총 비중은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뭐 3분의 2보다는 3분의 1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장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느냐.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장표를 가져왔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쪽의 밸류에이션들은 싸지 않다라는 이런 저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은 좀 유동성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말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제가 가져온 이제 수치는 66.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3분의 2죠. 3분의 2가 지금 끌고 올라가는 장이 됐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계속 소외 이런 그리고 뭐 ETF가 됐든 뭐가 됐든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쪽 종목군들로 뭐 ETF가 됐든 아니면 개별 종목이 됐든 돈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란 줄로 된 게 이제 주로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뭐 삼성물산, 삼성전기 이런 이제 그림인데 33.3%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 전체 시총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뭐 최근에 삼성전기가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또 끌고 갔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SK 스퀘어 같이 봐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7%가 지금 돼 있어요. 이게 빨간 줄이 두 회사의 이제 시총 비중인 건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봐도 거의 얼마입니까? 60% 정도. 이 정도 시총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이 오르면 그냥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거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밑에 제가 이제 녹색으로 해놨는데 현대차 그룹 뭐 한 5개 정도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 거기가 한 4.6%고 제일 밑에 안 움직이던 LG 테크 3사 여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밑에 지금 이제 있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만은 개별 주식으로는 뭐 LG, 전자, LG, 이노텍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에 있지 않는 한 지금은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돈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뭐 보고 싶습니다. 이 현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돈 버는 쪽으로 지금 가는 느낌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LG 그룹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 젠슨 황한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목표 주가는 저 밑에 있는데 시장의 현재가는 저 위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그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상향을 안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애널리스트가 틀렸든지 아니면 시장의 현재가가 틀렸든지 좀 그 앞으로 판명이 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6월 5일날 이제 젠슨 황이 이제 방한을 하니까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가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이제 찬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뭐 사실 6천억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땐 반짝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더 금액을 좀 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코스닥에 대해서 언급들이 좀 나오고 가능성이 없나요,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이제 6천억짜리 펀드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럼 당장 내일 아침에 6천억들이 다 코스닥 기업에 꽂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업 선별 작업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 온기가 코스닥 기업들한테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추가로 펀드가 조성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그 IT 기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했듯이 그런 이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의 정화 분위기도 조금 더 가속화하고 더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그 거의 좀비 기업 같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지금 거의 숨만 쉬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또 여러 구분된 시장으로 조금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고 또 기분 좋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코스닥 아주 진짜 배기 코스닥 기업들만 조금 발라내는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은 정부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마음 놓고 그냥 카더라가 아니고 진짜로 성장하는 기업, 진짜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이제 국한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돈들이 뭐 종국에는 찾아올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 그래서 기존의 추세가 살아있는 주도주에만 뭐 AI나 아니면 메모리, 전력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죽으나 사나 저는 메모리 쪽에는 삼전 하이닉스 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기절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는 50% 이제 넘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뭐 진작부터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이제 언급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영업이익 비중으로 코스피의 금년 67%를 이 두 개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어낼 거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제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도 무려 코스피의 70%를 이 두 개 회사가 벌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상대적으로 딴 데보다는 좀 아직도 뭐 PBR이나 PER이 그래 뭐 볼만한 이런 두 개 회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낫지 뭐 다른 쪽으로 굳이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투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ETF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TF의 자금 흐름 또한 이들 두 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 편중, 이렇게 쏠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은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오늘 뭐 기판 쪽에 조금 이게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뭐 다른 심텍이나 이렇게 기판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또 달린 감이 있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PER이 거의 100배가 넘어간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그거보다는 한 뭐 저 밑에 있고 한 4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100배 정도 와 있으니까 너무 달린 건가? 이런 이제 또 우려감이 주가에 들어오나 봅니다. 어쨌든 주도주의 한 축을 기판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판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 점은 유의를 하시고요. 다만 AI 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때에서는 기판주를 계속 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다른 한 축에서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 관련 주 이런 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자동차 완성차로서의 밸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피지컬 AI 관련돼서 로봇 관련돼서 이 양대 그룹 주식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젠슨왕의 방한과 더불어 지금 이벤트 파티가 지금 이제 곧 열리는 거죠. 그러나 젠슨왕이 오려고 할 때 과연 이제 현대차나 그 LG 그룹한테 수혜를 주려고 오는 거냐 아니면 자기네 물건 팔아먹으러 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 물건 팔러 영업하러 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기대감을 넣지는 말자. 우리가 아까 삼성전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LG전자, LG이노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괴리도가 30%에서 40% 정도 양사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달려도 너무 많이 달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진짜 시장에서는 2차 깐부 회동 이것 때문에 뭐 LG전자, 네이버 뭐 관련주들 현대주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정말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이거 아주 고민하시던데 오늘 또 마침 조정이 또 세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네. ETF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정말 거칠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ETF니까 2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가지고 옆으로 주가가 만약 눕는다고 해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복리 효과 때문에 조금 슬금슬금 내려가죠, 수익률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거칠게 움직이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제 볼 때는 단일 이런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게 장기 투자 상품보다는 단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상당히 투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길어야 뭐 2, 3일 정도로 보고, 아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높다라는 걸 머리에 꼭 넣으시고, 이거에 뭐 너무 과도한 배팅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도 우상향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만약 우상향의 이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초가 매수에 이제 응하셔도 상당히 뭐 짭짤한 그렇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건데, 방향성이 위쪽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뭐 2X 인버스 쪽으로 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요즘 조정이 좀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끝난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상승장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볼 때는 한쪽 면만 볼 필요는 없죠. 좋은 이제 호재거리도 좀 챙겨야 되고, 또 악재거리는 뭐가 있을까 항상 또 긴장하고 우려를, 시장을 지금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제가 왼쪽에 그 좋은 호재 요인들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뭐 지벽적으로 하나만 보자고 하면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이제 경제 TV나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PER로 봤을 때는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올라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과열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우려 요인들을 제가 이제 악재 요인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은 뭐 PBR로 봤을 때 여전히 상당한 과열권으로 지금 들어간 게 맞습니다. 플러스 3 SD, 그러니까 플러스 3 표준 편차, 최근 2년간의 표준 편차 그 위에 가 있고요. 오늘자로 무려 2.0배를 찍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0배는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그 PBR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기업 이익, 그거를 이제 ROE로 우리가 딱 함축해서 본다고 하면 금년에 23% 중반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의 선행 PBR은 2.0배 이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선행 PBR은 2.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시장은 그 마찰을 보이고 있고 충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미국 이란 종전 상황 이게 좀 확실하게 되고 종전이 걷다 사인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튀는 그런 느낌의 장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여전히 뭐 우상향이 좀 맞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